제 나이 올해로 67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는 걸 실감하는 나이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작은 회사를 일구어 안정적인 삶을 만들었고 아들 하나를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아내 김미경에게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은퇴 후의 삶은 저에게 낯선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시간, 저는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손주를 봐주거나 친구들을 만나며 바쁜 시간을 보냈고, 저는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듯한 허무함,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쓸쓸함이 제 마음을 조금씩 좀먹어갔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며 가정부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여보, 당신 혼자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들어 보이고 저녁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옆에서 말벗이라도 있어주면 좋잖아. 그렇게 우리 집에 김경이라는 분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서너 살은 어려 보였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삶의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제 생활 공간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경희 씨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타주며 작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잿빛이었던 제 일상의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경희 씨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아들 이준우를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쉬지 않고 일해왔다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과 함께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삶의 굴곡을 들으며 저는 제 젊은 날을 떠올렸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그 속에서 놓쳤던 수많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희 씨는 저에게 단순히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저의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 감정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잊고 살았던 뜨거운 설렘, 다시는 느낄 수 없을 줄 알았던 깊은 끌림이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새로운 사랑이 싹트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제 삶은 경희 씨라는 존재로 인해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경희 씨가 집으로 올 시간이 기다려졌고 그녀가 해주는 식사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는 저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 그리고 아들. 그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감정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경희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벗이 필요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모임에 나가고 없는 날, 저는 덩그러니 남은 집에서 무료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경희 씨가 옆에 있어 주었죠.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주로 젊은 시절 회사를 운영하며 겪었던 이야기, 아들 녀석을 키우며 느꼈던 고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부드러운 솜털처럼 제 마음을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의 무게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내에게는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속마음까지도 경희 씨 앞에서는 술술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경희 씨에게 제 속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경희 씨,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저도 사장님을 좋아해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마치 소년처럼 설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몰래 만나 함께 영화를 보거나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젊은 시절의 데이트보다 더 뜨겁고 더 순수하게 느껴졌습니다. 경희 씨는 저에게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즐거웠고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친구 모임으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경희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뜨겁게 교감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친밀함과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마치 늦가을에 피어난 꽃처럼 우리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불길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이준호가 불시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경희 씨는 마침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죠.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아들 녀석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제 와이셔츠와 경희 씨의 립스틱 자국이 묻은 컵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경희 씨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다시는 당신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경희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저에게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미경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경의 눈에는 슬픔과 배신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경희 씨랑 무슨 사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은 제 침묵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한 듯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경희 씨는 그저 우리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잖아. 나는 그런 당신이 너무 낯설고 무서워.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비난보다 더 아프게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결국 미경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경은 제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와의 추억, 아들 녀석과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낮 늦바람에 불과했던 감정 때문에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참했습니다. 경희 씨와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아내와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 저를 믿고 따랐던 아들, 그리고 외로운 제 삶의 한 줄기 빛이었던 경혜 씨까지.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 저는 혼자였던 때보다 더 비참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었으니까요. 늦바람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나이 들어 찾아온 사랑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불길과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차갑게 식어버린 제 삶의 잔해 속에서 홀로 서 있습니다. 사랑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 외로움이 낳은 이기적인 욕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가장 큰 외로움은 누군가에게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만들어낸 마음의 공허함이었다는 것을요. 늦은 깨달음은 언제나 쓰라립니다. 저는 이제 아무도 없는 이 집에서 지난날의 제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밤마다 저를 덮쳐오는 것은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아들의 차가운 눈빛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결국 저의 외로움이 낳은 환영이었을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때 멈추지 못했을까? 왜 그 짧은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을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텅 빈 집에서 저의 남은 삶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만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를 반겨주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와 어제 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잔상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입니다. 늦바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씁쓸한 최후. 이것이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저와 같은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텅 빈 마음을 채우려다 더 큰 공허를 마주하게 된 적은 없으신가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쓰라린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늦바람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길과 같습니다. 그 불길에 휩쓸려 소중한 것을 잃기 전에 자신의 외로움을 마주하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